GTX B노선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부천 지역은 교통뿐 아니라 원도심 균형 발전과 공업지역 활성화까지 기대를 더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부평구 삼산동에서 한전과 주민대책위가 특구합선 매설 관련 3차 협의를 가졌지만 진전 없이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31일 부평역 제2회 인천 퀴어 문화축제를 앞두고 부평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도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인천시와 연수구, 서구 등 지역의 캐시백 이음카드 사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계양구가 이음카드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특구합선 매설을 두고 한전과 부평 삼산동, 부천 상동 주민들이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두 단체가 정면 충돌했는데요.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삼산동 상황부터 살펴볼 텐데요. 스튜디오에 이재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최근 한전과 주민들이 회의 석상에서 맞부딪히는 일이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일 부평구청에서 삼산동 특고합 해결 민관대책위원회와 한전이 3차 협상을 진행을 했는데요. 네. 대책위가 한전과 협상을 벌였는데 앞서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던 바가 있는데요. 대책위는 최근 밝혀진 그 한전 직원의 주민 사칭 댓글 논란에 대해 사과해줄 것, 그리고 책임자급이 협상 테이블에 참여해줄 것을 한전 측에 요청을 해 나섰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가던 중에 갈등이 있었는데요. 그 회의에 참여하는 주민의 대표성을 두고 날선 발언들이 오고 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먼저 대책위에 참여하고 있는 이은옥 주민대책위원장의 주장인데요. 현장에서 한전 관계자가 당신들이 주민들의 대표라고 볼 수 있느냐,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많지 않냐, 그런데 어떻게 반대 입장만 있는 당신들만이 주민 대표로 나와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예. 이에 이은옥 위원장은 그 인천시와 부평구 각 정당 관계자를 포함해 민관 대책위가 구성이 됐고 여기에 주민 대표로 포함된 게 우리다. 지자체 그리고 지역 정당, 시민사회도 주민 대표로 우리를 인정하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냐라고 이제 항의를 했다라는 게 이제 이은옥 위원장의 주장입니다. 예. 예, 갈등의 일자의 3차 협의는 그대로 이제 파행으로 끝났고요. 파행 이후 주민대책위원회는 한전이 상황을 민민 갈등으로 이어가고 있다라며 항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은옥 위원장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밀양 사태가 떠올랐고 평화롭던 밀양의 마을이 특구합선으로 인해 서로 적이 되고 등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되게 가슴 아팠는데, 그러면 삼산 이동에 특구합의 현안을 문제를 갖고 지금 주민 대책에 모여 있는 주민들은 어떤 단지를 떠나서 모두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관심 없는 대표를 끌어들이는 이유가 저희가 뭐냐? 결국 주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싸움을 조장하려는 것밖에 보이지 않는다. 네, 주민대책위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한전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한전은 민민 갈등을 유발하려 했던 것은 아니다,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은호 위원장의 대표성을 문제 삼은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는데요. 단 삼산동 이제 특고합 매설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는 주민들이 있는 반면에 한전 측의 입장을 이해해주는 주민들도 많다라는 게 이제 한전의 입장입니다. 네. 네. 이에 강하게 반대하는 주민들만 위원회에 참석하고 있으니 의견이 다른 주민들의 이런 입장도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어떤 의견을 개진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 이것이 한전 측의 입장입니다. 네, 이 주민대책위와 한전의 입장에서는 조금 뉘앙스가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3차 협상은 파행으로 끝났는데요. 다음 협상 일정은 잡혀 있나요? 아니요,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일정은 민관대책위에서 잡아왔는데요. 주민대책위는 협상을 계속 이어나갈 뜻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전도 다음 협상 일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다음 협상은 한번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천 상동도 마찬가지로 특구합선 매설을 두고 한전과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지난 21일이었죠. 부천시와 한전의 특구합선 매설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부천시가 패소했죠. 네, 맞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부천시가 패소했습니다. 한전이 특구합선 매설 공사를 위해 부천시에 도로 조명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부천시가 이제 무응답으로 일관을 했던 거죠. 이에 한전이 이제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상황이었는데 네.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 재판부도 부천시의 무대응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부천시는 대법원까지 이 판결 끌고 갈까요? 아니요, 그 부천시는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대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천시의 관련 소송을 맡고 있는 이준영 변호사가 저희 헬로TV의 이슈토크에 출연해서 관련 상황을 설명을 했는데요. 상동 특고합 소송전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진행된 행정소송은 부천시가 한전의 도로 조명 허가 신청에 무대응해서 이제 진행된 소송이었잖아요. 부천시는 한전이 이제 도로 조명 허가 신청을 낸다고 하면 불허하겠다는 이런 입장인 거예요. 예. 그럼 만약에 한전 측에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다시 도로 조명 허가 신청을 냈는데 부천시가 불허한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한전이 또 판단을 한다면 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럼 또 긴 법정 공방이 오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공사는 또 그만큼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여기에 부천 지역 내 공사 구간이 4군데인데요. 예. 이것도 개별적으로 이제 도로 조명 허가를 신청하면 소송 기간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준영 변호사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부천시가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이 판결이 확정되면 한전의 도로 점령 허가 신청에 대해서 부천시가 거부 처분을 할 것이고, 그러면 그 거부 처분에 대해서 한전이 그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하게 되면 그 소송이 공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재판이 될 예정입니다. 부천시에서는 법적인 해결보다는 협의에 의한 해결을 원하고 있었는데, 예. 과정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역시 주민과의 합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재필 기자였습니다. 이재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도권을 동서로 관통하는 광역 급행철도죠. 인천시 송도와 남양주 마석을 잇는 GTX B노선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천시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 사업과 역곡 공공주택 조성 사업 등 관련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GTX B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자 부천 시민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신설되는 GTX 노선을 이용할 경우 현재 서울역까지 지하철로 40분가량 걸리던 이동시간이 14분으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GTX B노선의 경유역인 부천 종합운동장역 인근 주민들은 트리플 역세권 형성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현재 운행 중인 서울 7호선을 비롯해 오는 2021년 개통 예정인 소사 대곡선까지 더해지면 종합운동장역 일대가 교통의 중심지로 탈바꿈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개발되는 건 당연히 개발되면 좋겠죠. 나쁠 거 없죠, 우리 입장에서는. 기대감이 있는 게 뭐냐면은 종합운동장이 여기 있으니까 부천에 하나 상징인데 이 사람들한테 주민들한테 좋은 거고 역세권도 다 좋은 거죠. 부천시도 이번 조사 결과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도시전략과는 종합운동장 일대 도시개발 사업과 역곡 공공주택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GTX의 영향으로 춘희 공업지역 등 지역 내 공업단지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원도심과 신도심 간 발전 격차 해소 등 지역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역 정치권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GTX B노선 신설 계획이 부천 발전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과 연관돼 있는 우리 부천시의 여러 가지 사업들과의 연계성, 이걸 좀 검토해서 제대로 이게 부천 발전의 인프라로 구축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게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GTX B노선은 앞으로 2년간 사업 기본 계획을 수립한 뒤 이르면 오는 2022년부터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지역화폐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김윤아 아나운서는 인천 지역화폐, 인천 이음카드 써보셨나요? 네, 저도 잘 사용하고 있죠. 캐시백 기능이 매력적이라서 다른 지역에서 살 것도 인천에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인천시에서 시작된 인천 이음카드가 연수구 그리고 서구 등 각 지역에서도 선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인 계양구 역시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을까요?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정아 기자, 계양 이음카드가 지역민들에게 선보일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네, 계양구에서 현재 준비 중이긴 하지만 이게 언제 이제 상용이 될 수 있을지는 사실상 미지수입니다. 아쉽게도 가시적으로 아직 결정된 건 없는데요. 목표는 일단 내년으로 잡고 있는데 이게 글쎄요, 이게 추진이 되려면 조금 더 시간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바로 계양구의 낮은 재정 자립도가 가장 큰 걸림돌인데요. 지역 상권을 살린다는 취지에는 모두가 공감을 하지만 이 계양 이음
이음카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을 때 연간 20억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입소문을 타면서 지역 화폐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반해서 이게 흥행이 되면 예산이 사실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가까운 서구 지역의 경우에는 이용률이 이제 예상보다 늘어나면서 기존에는 10% 캐시백을 해주던 혜택을 축소하고 있는 사례도 있고요. 네. 또 남동부의 경우에는 예산 문제로 이음카드 도입이 현재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예. 이 때문에 계양구에서도 일단 추진은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캐시백 규모 등을 말할 단계는 아니라고 전했는데 조례 자체도 준비가 되지 않은 현재 상태에서 구체적인 계획안을 먼저 밝히기는 다소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계양 이음카드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나요? 네, 바로 그게 계양 이음카드가 이게 추진이 되기로 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인근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각각 이 전자식 지역 화폐가 있는데 계양은 왜 없냐는 이런 민원이 잇따르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지역별로 추가로 이제 주어지는 이제 혜택이 있다 보니까 필요성을 느껴서 우리 지역에도 이음카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수요들이 있었던 겁니다. 네. 이 다음 달 초에 열리게 되는 계양구 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가 논의된다고 하는데요. 네. 구의회에서는 이번 계양 이음카드 추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건가요? 네, 다음 달 2일 열리는 구의회 임시회에서 조례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보다 앞서서 오늘 오전에 이음카드와 관련한 의원총회가 비공개로 열렸는데요. 회의에서 이음카드에 대한 논의들이 상당 부분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논의된 점은 앞으로 계양 이음카드가 시행이 된다면 한도는 현재 인천시의 현행 한도인 100만 원의 한 절반 수준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들이 이어졌는지 계양구 의회 기획주민복지위원장 민윤홍 의원의 인터뷰 함께 들어보시죠. 이제 그 타구를 또 이제 비교를 해보고 또 우리가 또 이제 재정이 좀 열악해서 보통 예. 한 15억에서 한 20억 정도 예산이 이제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니까는 너무 우리 재정상 너무 시기가 좀 이르다. 조례 제정은 이제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본예산에 올리는 것은 좀 이르다. 이제 이렇게 오늘 의총에서 좀. 네, 일단 다음 달 초에 열리는 계양구 의회 임시회에서는 계양사랑 상품권 발행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마련이 될 예정입니다. 일단 언제 시작이 되든 관련 조례는 먼저 만들어 놓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양 이음카드가 도입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겠네요. 이정아 기자 수고했습니다. 오는 31일 부평역 북광장에서 제2회 인천 퀴어 문화 축제가 열리는데요. 부평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22일 축제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부평 평화복지연대 등 지역 10개 시민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성소수자들은 여전히 차별과 혐오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축제를 온전히 즐기는 것, 그것이 성소수자와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의 모습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성소수자를 차별하며 축제를 방해하려는 모든 행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끝까지 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도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부평광장을 사랑하는 시민 모임 등 지역 7개 단체는 지난 20일 부평구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는데요. 이들은 퀴어 축제 조직위와 위원들은 소수 약자를 이용한 권력 집단이라며 특정 정치 집단을 등에 업은 퀴어 축제 조직위를 강력 규탄하고 축제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튜브가 스타트업들의 홍보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버들에게도 기업 홍보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린 건데요. 스타트업과 유튜버가 서로 윈윈하는 모델을 소개합니다. 이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이우경 씨는 지난해 유아용 반찬 제조업체를 창업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먹이고픈 엄마의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국내산 재료 엄선해서 재료 선별해가지고 손질하고 조리하고 있어요. 동네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넉 달 전부터는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 홍보는 늘 풀기 힘든 숙제였습니다. 홍보 마케팅에 비용이 크게 들어서 일정 이제 큰 자본을 갖지 않고 있는 이상 이것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 씨의 고민을 해결해 준 건 다름 아닌 유튜버입니다. 유아용 건강 레시피를 소개하는 유튜버가 이 씨의 제품을 홍보한 겁니다.
아이들 반찬을 만드는 채널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에게 영양가 높고 신선한 반찬을 제공하는 거를 많이 해왔는데요. 저희 기업을 만나면서 좀 더 그런 거를 홍보를 제가 더 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스타트업과 유튜버의 콜라보 오크리에이터스. CJ와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만들어낸 협업 모델입니다. 스타트업에겐 무상으로 제품 홍보 기회를 제공해주고 유튜버에겐 방송 제작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합니다. CJ와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해 스타트업과 유튜버 50쌍을 매칭시켰고 올해 30쌍을 추가 발굴했습니다. 이 중 지난해 제작한 50개 기업의 홍보 영상 조회수가 70만 건을 넘을 정도로 스타트업 제품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지역에 있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그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매출이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요. 스타트업의 새로운 마케팅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오크리에이터스. 내년에는 보다 진화된 모습으로 스타트업 제품 홍보에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이분들이 원하시는 판로 확대나 홍보, 그다음에 전시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더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훈입니다. 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와 한국 MCN협회, 한국전파진흥협회가 로컬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세 기관은 22일 1인 크리에이터와 협업해 로컬 콘텐츠를 제작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사업을 개발하며 콘텐츠 제작 강화 교육 등을 공동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 김성진 회장은 모든 콘텐츠는 지역에서 생산된다며 케이블 TV가 MCN을 만나 지역의 많은 이야기를 더욱 가치 있게 담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천시가 지난 21일 부천 자생한방병원, 부천희망재단과 독거노인을 위한 한방의료봉사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일환으로 추진됐는데요. 협약을 맺은 세 기관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지역 내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한방의료 서비스와 행정적 지원 등을 하게 됩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부천 자생한방병원의 어르신을 위한 한방의료봉사가 부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 통합 돌봄 사업에 큰 힘이 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하고 따뜻한 복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불을 끄지 못하는 수입산 불량 소화기를 국내 승인 없이 대량으로 팔아온 업체 2곳을 적발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이 적발한 의정부의 한 업체는 2018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중국에서 개당 1,360원에 들여온 에어로졸식 불량 소화기 5,700여 개를 개당 9,900원에서 19,900원을 받고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성남의 한 업체는 2017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중국에서 개당 2,390원에 들여온 불량 소화기 140대를 12,430원에 유통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해당 소화기의 성능시험을 의뢰한 결과 불을 끄지 못하거나 20여 초 뒤 불이 다시 살아나는 등 성능 미달인 상태를 확인하고 모두 수거해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4일 계양경기장 인근의 계양꽃마루 코스모스 꽃밭이 개장합니다. 계양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혼합 코스모스와 황화 코스모스 씨를 뿌리고 매일 200톤의 물을 공급해 꽃밭을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스모스 단지에는 40여 종의 호박 열매를 감상할 수 있는 100m 길이의 호박 터널도 설치했습니다. 계양꽃마루 꽃밭은 봄에는 유채꽃, 가을에는 코스모스를 심어 1년에 2차례 문을 열고 있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절기상 처서에 들어맞게 무더위는 잠잠해졌습니다. 전국의 폭염주의보가 모두 해제됐고요. 우리 지역의 금요일 아침 기온은 23도, 낮 기온 29도 보이겠습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당분간 구름이 많겠지만 맑은 하늘 보이겠고요. 낮에도 큰 더위가 없어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 초에는 남부에 또 한 차례 큰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 변덕이 심한 시기인데요. 일상생활에 불편 없도록 일기예보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날씨 보시죠.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이제 더는 내려질 일은 없겠고 한낮에는 전국이 30도 안팎에 머무르겠습니다. 하지만 전국 곳곳에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져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